네, 소주 한 잔, 투자 투자 한 한 잔. 잔. 저는 임채원 아나운서고요. 저희 오늘 마웅이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 일주일에 다양한 이슈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한 종목들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리튬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그 관련한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종목 오늘은 가져오셨죠? 모르겠는데요.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관련 주를 얘기를 하고 거기에 네. 대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들 뭐 질문 여기 밑에 카카오톡 네. 링크로 해주시면은 제가 좀 이렇게 그냥 남겨 놓으시면 제가 다 보니까 그쪽으로 댓글보다도 제가 댓글은 들어가서 못 보는데 카톡방은 보니까 네. 링크 카톡방에 들어가서 링크 여러분 질문들을 그냥 남겨 놓으시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튬의 가격이 네. 뭐 앞으로 오를 것인가 안 오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리튬 하면은 2차 전지에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2차 전지에 MCA, MCMA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죠. 네. 그 2차 전지 만든 곳이 어디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포스코? 아니죠. 그건 이제 아니고 그러니까 개발하는 데인가? 아까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 네, LG 엔솔. 옛날에 LG 화학에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삼성 SDI가 있어요.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쨌든 MCMA, 그러니까 NCMA, 뭐 네.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방식이고, 그리고 삼성 SDI는 이제 MCA,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이 세 가지로만 만드는 방식인데, 네. 어쨌든 여기서 다 똑같이 교집합은 이제 니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코발트가 제일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코발트가 이제 히토류 중에 또 이제 뭐 히토류라는 건 희소한 원소인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들어가서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 니켈은 무조건 필수다. 네. 필수 원소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니켈을 막 어디서 추출하는 게 아니라 광산에서 캐는 거예요. 네. 네. 니켈을 이제 그런 광산을 캐는 방식인데 어쨌든 이 니켈에 대한 것이가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거라는 건 눈에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전기차 주 원료니까, 그쵸? 배터리. 네. 배터리의 주 원료니까. 네, 그러니까 그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에도 들어갈 것이고 이제 이런 우리가 쓰는 가전에도 들어갈 것이고 다 있죠. 뭐다 배터리. 들어가죠. 네. 배터리의 세상이나 마찬가지죠. 네네. 세상에 배터리가 없다. 굉장히 지금 안 돌아가는 게 굉장히 많죠. 네, 그렇기 그쵸? 때문에 어쨌든 이제 배터리라는 거에 들어가는 주 원료가 니켈이다라는 거는 뭐 대부분 다 알 거라고 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포스코가 철강 기업에서 네. 그 이제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 염호를 네네네. 샀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소금 호수인데 대박이 난 거죠. 그쵸. 거기서 이제 니켈 순도 99%가 나오면서 네. 대박이 났고 네. 근데 이제 이 기업 이게 오늘 말할 기업은 STX예요. 네네. STX 같은 경우는 사실 얘네들은 중공업으로 좀 유명했고 그쵸? 옛날에 관리 종목이었고 굉장히 또 아픔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STX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큰 아픔인지 모르시죠? 왜요? 저는 사실 STX가 그래도 한 10월 달, 11월 달에 조금 많이 올랐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최근이고 네. 오랫동안 보면은 네. 한번 이제 거의 상폐가 됐던 기업이라 아. 굉장히 개고생을 시켰다. 아우 듣기 싫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네네. 자 사실 이제 이 STX가 최근에 급등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이 아니죠. 좀 몇 달 전에 얼마 전이죠. 근데 그때 급등했던 이유가 이제 야 얘네들이 무슨 니켈 광산 세계 5대 리튬 광산의 지분을 갖고 있어? 네. 그런 걸로 떠올랐던 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분을 갖고 있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자, 그러면 그 광산의 이름은 암바톱이라는 광산입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암바톱이라는 곳이 이제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에 있는데 네. 마다가스카르의 이제 암바톱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아르헨티나 얘기하길래 네. 제가 헷갈렸는데 네네. 아르헨티나는 이제 포스코가 산 게 아르헨티나 네네. 산 거고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만들어낼 거다라는 거고 네네. 이미 지금 이제 니켈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5대 광산 중에 하나가 뭐 러시아의 노릴스크 여기가 되게 1위에요. 러시아? 러시아는 뭐 미쳤어. 네, 석유도에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쵸? 있지만 이제 니켈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러시아고 네. 캐나다의 뭐 서드베리, 뭐 인도네시아 코코아코
뭐 중국의 뭐 진추안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분을 STX가 갖고 있다고? 우와 대박 하면서 좀 겁나 벌겠네 하면서 올랐는데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퀘스천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 되게 조금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1%도 안 갖고 있지 않을까? 몇 퍼센트요? 찍었냐? 맞아요? 찍었어? 네. 그래? 네. 네. 1%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진짜 조금 가지고 있어요. 네. 1%면은 그냥 진짜 진짜? 뭐 발 얹어놓은 것도 아닐 수준이네요. 그거 그냥. 약간 음. 새끼 발가락도 아니라 새끼 발톱이 살짝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런 걸로 오르는 거 보면 진짜 이런 기대감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거는 진짜 주가가 이걸로 진짜 개급등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르니까 오르는 거예요. 1%를 분석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좀 개판이야. 뭐 제대로 되는 정보로 오른 게 아니라 기대심이 오르고 씨발 알고 보니까 1% 나고 빠지고 뭐 이런 거죠. 걸칠 게 없으니까 사실.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렇게 올랐었던 전적이 있다라는 건데 네. 사실 그 암바토비의 니켈이 국내에 반입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국내의 제조업체는 우리나라의 배터리 제조업체는 세계 최고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쵸? 응. 배터리 우리나라 강국이죠. 그냥 최고예요. 네. 배터리 우리나라 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국산 배터리도 많이 있고 한데 그냥 배터리 우리나라 게 비싸더라도 우리나라 그거 많이 쓰고. 많이 쓰는 거죠. 네. 고급 차에는 우리나라 거 넣는 거예요. 네네. 싼 차는 중국 거 넣고.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중국이 야 무슨 말이냐 우리 거는 더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사람들 인식인 거죠. 네. 배터리 하면 코리아, LG 화학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어디 사람이에요? 그거 모르겠다. 네. LG 화학, 화학. 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네네네. 요즘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네.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최고로 납품하는 그러니까 암바토비에 나오는 니켈이 굉장히 이제 순도도 좋고, 그러니까 비싸게 팔지만 좋은 원료를 쓰니까 비싸게 또 파는 거죠. 네.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데 아무튼 지금 그러면서 이게 좀 앞으로 시장이 커지고 매출이 커지고 하면은 얘네들도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 이 정도 정보가 나왔어. 네. 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이 반입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우선 지분 1%를 가지고 있다라는 기대심에 어쨌든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자, 좀, 암바토비는 지금 이제 하반기 때 나온 그 이제 매출이 네. 거의 이제 1조 원 정도 됩니다. 1조 원. 네, 하반기. 하반기 매출만요? 네, 근데 어, 이제 중요한 건 흑자를 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흑자를 막 내는 곳이 아니라 그만큼 뭐 이제 부대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뭐 그냥 캐면은 돈 아니야? 그게 아닌 거예요. 뭐 들어가는 돈들이 많습니다. 뭐 왜 예전에 뭐 그 나라 중에 그 나라 있어요. 그 되게 우즈베키스탄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들어봤죠? 우즈베키스탄. 무슨 나라예요? 우즈베키스탄이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사람들도 우리나라로 많이 일하러 왔고 또 많이 가기도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아무튼 뭐 네. 김태희가 밥 깔고 굉장히 스푼다는 나라, 예쁜 나라에 여자 들어간 걸로 알고 그래요? 있는데, 네, 유럽인데도 좀 약간 러시아 쪽이 이뻐요. 네, 아무튼 그런데 이게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진짜 최고 산유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힘들게 다냐? 진짜 왜 이렇게 힘들게 다냐? 근데 이제 원유를 뽑아내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여러분 낙후가 되어 있고 미국에 좀 뭐 이런 제재도 있고 해서 그런 건데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어쨌든 지금 암바토비라는 것도 생각보다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광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저도 좀 분석을 해보니까 네. 뭐 좀 나가는 돈들이 이건 뭐 얘네들이 또 약간 마다가스카르가 이게 선진국은 아니죠. 네, 그쵸. 뒤에서 겁나 해먹어가지고 이제 흑자가 안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네. 뭐 그건 뭐 그거 가지고 나한테 뭐라 할 수는 없잖아. 그쵸. 내 생각이 그런데 왜 돈이 이렇게 나가? 그리고 내가 그쪽에 대한 재무제표를 제대로 다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봤을 때 이게 이상한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매출은 큰데 그 매출도 1조가 막 엄청 큰 게 아니에요. 네. 러시아 비하면은 좀
이게 큰 것도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매출 그 흑자도 자 지분이라는 건 뭐예요? 매출로 먹어요? 그 순수익을 먹어요? 지분이라는 건 그 뭐냐고요? 지분을 내가 갖고 있어. 자 어느 떡볶이 집에 지분을 내가 10%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떡볶이 판매 금액 10%를 내가 먹는 거예요? 아니죠. 순수익. 순수익이죠. 네. 그러니까 순수익이 뭐냐, 뭐 또 떡값, 뭐 고추장값,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러니까 인건비 매출이 다 이제 쓸 데가 없는 거네. 사실. 그렇죠. 응, 응.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순수익이 큰 건 아니다. 근데 거기에 1%면 얼마나 이제 좀 이렇게 크진 않겠죠. 네. 진짜 저기 잘 되는 맛집만큼의 그런 그 법이 많이 남는 그런 게 집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가를 올린 건 엄청나게 올렸었죠. 네. 그만큼 주식이라는 건 한번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은 쓰레기인가? 뭐 이거는 뭐 그러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또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진짜. 아니에요. 네. 자,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 그 말은 즉슨 얘는 어찌됐든 이런 지금 현재 니켈이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는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지금 뭐 인도네시아에서 뭐 인도네시아 뭐 GS 건설이랑 뭐 이 종목이 뭐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공장도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프로젝트에 전폭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런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현재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걸로도 이제 재건으로도 뭐 그런 사업에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수혜는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우선은 광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러시아가 니켈 많이 생산하는 나라라고 하셨는데 이제 전쟁 계속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으로 좀 이 종목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점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도 공장 짓고 니켈 공장도 건설을 하고 그런 프로젝트도 계속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차후에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어쨌든 한번 이렇게 뛰어 올랐으니까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우선 이제 오늘 XTX가 이제 좀 궁금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네네. 급등을 좀 했고 막 가면 상한가를 갔었다니까. 근데 좀 이게 한 7,000원 얼마까지 했다가 이제 5천 얼마 내려왔어요. 네.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이것도 저점이냐 또 갈 거냐 이런 건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한 거는 저는 그렇게 본다고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자, 우선 이 STX를 받고 계신 분들이 또 이거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STX 같은 경우는 너무 복불복이에요, 현재.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런 자원이 나오는 걸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뭐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광산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원자재는 10만 원이라면 가공을 하고 좀 더 산업용으로 쓰기 좋게 만들어서 이걸 또 30만 원에 팔겠다. 그러니까 원가를 받아서 더 비싸게 해서 팔겠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한 노하우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거품이라는 네, 얘기시죠? 거품이 좀 많이 있고 그 부분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진짜 최고인 기업이 있거든요. 네. 어디냐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에요. 네네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진짜 자원 개발 쪽에서는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아르헨티나랑도 그건 비슷한 포스코고요. 건가요? 뭐 어차피 뭐 비슷하죠. 네. 네, 포스코에서 이제 따로 나온 회사니까. 네. 포스코는 지금 진짜 운이 좋았지. 산업계 갑자기 그런 그쵸. 엄청나게 그런 거 갖고 있을 줄이야. 그런데 어쨌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진짜 천연가스가 안 나오는 곳이라고 다 포기한 거를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파가지고 그거를 추출을 해내는 기술이나 이런 노하우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5% 오르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원 관련 주들 네,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내공이 있는 그러니까 자원 개발, 해외 자원 개발 관련 주들이 네.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많아 보이지만 내가 봤을 때 제대로 일하고 있는 곳은 몇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이고 그러니까 STX를 얘기하면서 왜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기하냐. 자, STX는 약간 거품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안바토비 광산의 지분 1%고 뭐 이런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러면서 따로 알아보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그리고 안바토비의 그런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순이익이 별로 많이 안 잡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 대한 여러분이 잘 압니까? 네, 난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마다가스카르는 들어봤어요? 마다가스카르는 저 그걸로 들어봤어요. 아시죠? 얼룩말 나오는 애니메이션. 거기가 마다가스카르 아닌가? 그 하코마 마타타? 네. 아쿠마 마타타? 뭐 이런 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굉장히 이 자체적인 그런 유통이나 이런 인프라들이 좀 약한 곳이라는 거 맞는 조금 거예요. 약하다. 약하다. 그리고 이게 지분도 많이 없다. 또 이걸 거기서 첨단 사업을 하게 되기에는 뭔가 그거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네. HTX는 사실 이런 리튬과는 좀 거리가 있는 중공업 관련주였다. 그게 이제 뭔가 이슈 몰이를 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급등과 이런 시세 장난을 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이걸 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뭘 얘기해줘야 되나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진짜 이 중에서 내가 믿고 진짜 이거 괜찮다라고 어디 가든 얘기할 수 있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 그러면 자원 관련주 그거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작년 기준만 하더라도 그 이제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액은 뭐 그 3조 9천억 그러니까 39조 네. 뭐 39조 매출액이 뭐 영업이익이 1조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하네요. 1조 네, 시가총액은 그러니까 계속 이제 상승 중이니까 계속 지켜볼 시가총액, 만한 종목이네요. 시가총액은 3조. 자, 영업이익이 1조가 다 돼가는데 시가총액 3조면 3조면 진짜 완전 저평가돼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정도는 안 해. 네. 싼 거예요. 자, 3조여도 영업이익이 1,000억인데 3조면은 하겠지만 영업이익이 막 거의 1조인데 3조면 진짜 싼 거예요. 저평가돼 있는 게. 근데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은 옛날에 이제 효성처럼 말도 안 되게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실질적으로 이건 자원개발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계속적으로 하는 산업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슈를 받는다면은 네. 이런 기업들이 또 같이 이슈를 받으면서 꾸준히 이제 갈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어쨌든 이런 자원에 대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제가 봤을 때 2023년도를 주도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사실 이제 2023년도가 저는 좀 이제 시장도 안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자원이나 뭐 지금 사실 수혜받는 게 많이 없잖아요. 뭐 중국 뭐 규제 완화 소식, 네. 뭐 이런 되게 테마성으로 막 잡히기 왜 때문에. 그러냐면 네. 제가 자원에 대한 관련주를 꼭 하나 담으라고 하는 게 네. 이 자원이라는 거는 사실 내가 홍일이가 한국 살고 네가 일본 살아. 네. 홍일이가 이거를 이제 쌀을 이거를 뭐 거의 여기서 쌀을 생산하는 거는 2만 원에 나와요. 네. 근데 일본에서 쌀을 생산하는 건 3만 원이 나와. 근데 홍일이는 또 빵도 먹고 싶어. 여기서 밀을 생산하는데 3만 원이 나와. 네. 근데 너희는 10,000원이면은 네. 밀을 생산해. 살 수 그럼 있어. 여기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어요? 예, 수입하거나 수출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쌀을 줄게, 너는 밀을 줘. 하고 필요한 부분을 바꾸면은 이걸 굳이 비싸게 안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이게 사실 무역이거든요. 그쵸. 서로 협동하는 거고 다 같이 이제 그걸 맞추자. 음. 그런 건데 지금 전 세계는 무역이 단절되고 있어요. 그쵸. 뭐, 다양한 이슈로. 그거의 역할은 어쨌든 지금 현재 유럽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 전쟁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유럽이 어쨌든 러시아를 등지게 되고 그쵸. 러시아는 최대 자원국이죠. 니켈도 제일 많이 나온 게 러시아예요. 그쵸. 다 갖고 있는데 석유 같은 것도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야 우리 러시아 거 안 받을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 다른 데서 더 비싸게 오는 거예요. 물론 필요는 엄청 한데 얘네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은 더 비싸게 사와야 되고 그러면서 자원의 가격이 우크라이나는 또 엄청난 곡물지대가 있어요. 그쵸. 그런 것들도 또 막히고 막 그런 거 전쟁 나서 못 쓰고 하면 자원값이 막 오르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법 들어봤어요? 인플레이션법이요? 네. 미국에선 자체 인플레이션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국에서 나온 제품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가 급등을 한번 했었죠. 왜냐? 그쵸. 미국에서 만든 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니까. 그러니까 뭐였지? IL. 맞아. IRA? 그거 뭐야. 자, 그러니까 유럽국에서 추출하는 거는 우리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출이 제한되지. 그럼 유럽에는 가만히 있냐고. 야,
그렇게 너희 미국은 우리랑 친한 척하고 함께 다 하면서 니네는 다 해먹고 우리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 거에도 혜택 줘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미국은 야 무슨 말이야 그런 마음이 아니고 잘 봐봐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면은 아이씨 새끼 말만 하고 말이야 아 나도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유럽은 계속 유럽대로 싸우고 있는 중. 유럽은 유럽대로 자체 인플레이션 법 할 거야 니들 우리의 나라에서 만든 것만 더 싸게 국민들한테 주고 수출하는 거는 비싸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국가별로 굉장히 단열되는 네. 포인트여서 이러면은 모든 원자재 값은 오르길 서로 봐요. 무역으로 통해서 가격을 잡았던 거예요. 네. 자유무역주의를 통해서 가격을 잡았던 것들이 같이 올라가고 이거에 대한 경제 경영을 갖고 있는 이런 포스트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은 앉아서 지금 뒤에 돈나 대고 있다고. 뭐 가만히 있었는데 돈이 엄청 오르는 거야. 진짜. 지금 엑슨모빌의 그 영업이익을 제가 봤는데 엑슨모빌이 이제 원유 팔잖아요. 네. 원유 팔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큰. 봤는데 거의 애플만큼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10배가 뛴 거야. 대단하네요. 10배가 뛴 거예요. 네. 왜냐? 같이 기름값이 예전에는 30달러, 40달러 하던 게 지금 100달러 가까이 되고 하니까 그냥 팔아도 돈이 엄청 남는 거야. 미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원자재 관련된 데서 뒤에도 몰래 돈 세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에요. 자, 되게 괜찮은 기업이네요. 기업 괜찮죠. 그래서 이런 뭔가 딴 데서 조금 1% 갖고 있고 이런 기업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 하면은 옛날에 효성처럼 쭉 진짜 1년 동안 올랐잖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이런 것들을 좀 노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내가 여러분에게 이거 진짜 지금에도 2배 올라도 그래도 저평가예요. 그쵸. 네, 제가 6조가 돼도 저평가인 그쵸. 기업 중에 하나. 그런 기업들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이렇게 좀 뭐 니켈 관련주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는 XTX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보다도 좀 더 좋은 종목 좀 내년 연말에도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고 아까 말씀해 주신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으셨다가 좀 궁금하신 것도 저희 대표님과 함께 뭐 전문가님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보시는 링크 통해서 이런 점도 궁금하고 뭐 STX에서도 궁금하고 질문 남겨주시면 이것도 이제 받아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그러면 이 두 가지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